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캠퍼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실상 리뷰 유튜버 아싸리 캠핑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리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휴! 파워뱅크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 자, 근데 파워뱅크는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캠핑 초보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저같은 캠린이 또는 파워뱅크 초보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파워뱅크의 기본적인 상식과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캠린이의 입장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이렇게 안 하시면 구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제가 설명하는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고수님들의 가르침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론이 길었죠. 오늘 파워뱅크 교보지로 가지고 나온 제품 바로 KM 그랜드의 파워뱅크입니다. KM 그랜드에는 파워뱅크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손잡이가 달린 수다텍 PK K01000 제품을 받았습니다. 1075Wh의 용량과 전격 출력 1000W 그리고 최대 출력 1300W까지 사용 가능한 80만원대의 초가성비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여기서 잠깐, 올인원 파워뱅크라 함은 AC와 DC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인데 초보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걸 알아야 자기에게 맞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류 DC죠. 그리고 교류 AC인데 직류 DC 다이렉트 커렌트라고 하죠. 그거는 12V, 보통 우리가 차량용 시거잭을 생각하면 되고요. 캠핑 장비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1인용 온열 매트 12V짜리 온열 매트가 있고요. 그리고 교류 AC죠. 얼터네이팅 커렌트 교류 AC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가정용 220V짜리 대다수의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장비 중에는 냉장고, 그리고 전기장판, 에어컨,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DC와 AC를 같이 쓰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가 그런 제품이죠. 캠핑 때는 이제 돼지코를 이용해 가지고 전원을 연결해서 220V짜리 돼지코를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차량 이동 시에는 시거잭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AC와 DC를 같이 쓰는 제품 중에 이제 하나가 냉장고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DC와 AC, 그러니까 직류와 교류를 같이 쓸 수 있는 파워뱅크가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하는데 이 KM 그랜드 파워뱅크도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자, 이제 DC와 AC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알아봤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KM 그랜드 파워뱅크의 재원과 입출력 단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일단 크기는 길이가 384, 폭이 238, 높이는 322입니다. 무게는 이렇게 10.5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디자인의 색상은 연한 카키색입니다. 폭발 위험이 적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C와 AC를 모두 사용 가능한 순수 정연파 인버터가 내장된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BMS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으며 KC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전용 가방과 본체, 그리고 가정용 충전기, 차량용 충전기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옵션으로 200W 고용량 태양광 충전 패널을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딱 필요한 정보들만 보여주는 심플한 모습이고 충전 시엔 입력 상태 표시, 배터리 잔량, 충전량, 남은 충전 시간, 그리고 출력 시엔 출력 상태 표시, 배터리 잔량, 출력량, 사용 가능 시간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용 가방은 파워뱅크도 넉넉히 잘 들어가고 다른 구성품들까지 따로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이제 입출력 단자를 보시면은 총 9개의 출력 포트와 2개의 입력 포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전원 버튼이 있고 이 전원 버튼을 누른 후에 DC를 쓸 거면은 이 DC 스위치를 누르고 AC를 쓸 거면은 여기에 있는 AC 스위치를 눌러서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먼저 DC 쪽 단자들을 보면요. 차량용 시거잭을 쓸 수 있는 출력 포트 2개, 한쪽은 24V, 한쪽은 12V고요. 그리고 여기 12V 출력 포트 2개,
USB 2.0, USB 3.0, 그리고 노트북도 충전 가능한 PD60W 출력 포트 1개. 맨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파워뱅크를 출력할 수 있는 입력 포트가 있는데, 여기 있는 위쪽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한 입력 포트, 아래쪽이 일반 가정용 220V로 충전할 때 사용하는 입력 포트인데, 기본 제공되는 가정용 충전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충전 시간은 6시간 정도에서 7시간입니다. 그리고 AC 쪽 출력 단자를 보시면은 AC 쪽 전원 스위치, 그리고 AC 220V 출력 포트가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개 출력 포트로 전기력 1000W 그리고 최대 1300W 출력까지 동시에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기 LED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품을 배송받으면은 대략 한 70에서 75%가 충전된 상태로 배송을 받으셨을 텐데,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꼭 100% 완충된 상태에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냥 쓰게 되면은 이게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모드가 작동을 해서 25%까지 사용이 되면은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전원이 차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100% 완충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파워뱅크를 차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옮기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2열 뒤쪽 바닥에 놓고 시거잭을 연결해서 충전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 카시트 발판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행 충전기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면 더 빨리 충전되겠지만, 출퇴근하는 그 며칠 동안 왔다 갔다 충전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충전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리고 파워뱅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전력량입니다. 파워뱅크의 용량이죠. 보통 와트아워라고 하고 시간당 전력량을 얘기하는 건데, KM 그랜드 파워뱅크는 1075Wh의 용량의 배터리이고, 여기서 W, 와트는 전력을 얘기하고 WH, 와트아워는 1시간당 사용하는 전력량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비 전력 1075W를 먹는 전자제품을 1시간 사용 가능한 용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AC 220V 단자는 인버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인버터도 전력을 따로 먹기 때문에 AC만 쓴다면 보통 5에서 10%의 인버터 전력 손실을 감안해서 용량이 1075W니까 대략 950에서 1000W 정도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파워뱅크를 통해서 전자제품을 얼마만큼 사용 가능한지 제가 가진 캠핑용 장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테스트를 위해서 캠핑용 에어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소비 전력은 한 400W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먼저 켜주고, 그 다음에 AC를 쓸 거니까 AC 스위치를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자, 아웃풋 모드로 지금 바뀌었죠? 지금 100% 충전 완충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소비 전력으로 따지면 400W라고 하니까 1시간에 400W를 쓴다고 치면은 용량이 대략 1075지만 1000으로 봤을 때 2시간 반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최저로 낮추고, 자, 카투어 쿨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뻥튀기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도 보시면은 380 정도 전기를 먹고 있고, 시간은 대충 지금 보시면은 2.5아워. 요걸로는 에어컨을 파워뱅크로 2시간 반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테스트 겸 갖고 나온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계산은 되시죠? 1000W 용량의 파워뱅크, 그리고 400W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에어컨을 연결하면은 1000 나누기 400, 2.5.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에어펌프, 요게 1000W 짜리거든요. 1000W 짜리도 해볼게요. 제일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1000W, 요것도 소비 전력이 1000W 짜리. 자, 좀 시끄러워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99% 상태에서 1000W 짜리 에어펌프 연결했고요. 돌려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죠. 1040, 1020. 1020, 1030 올라갔고 0.9아워, 그러니까 54분, 55분밖에 못 쓴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게 제일 궁금하긴 했어, 사실. 자, 이번엔 이런 거 많이 쓰시죠? 1인용 DC 온열 매트,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6캠프 거였나? 요게 이제 이렇게 시거잭을 이용한 DC 제품 12V짜리, 요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엔 DC를 써줘야 되니까 AC를 꺼주고
자, DC 스위치를 올려서 활성화 시켜주고요. 자, 이제 다시 아웃풋 모드 들어왔죠. 지금 98% 남았고요. 여기 12V 10A짜리 출력 포트에다가 연결해 놓고 여기 스위치를 켜보도록 할게요. 스위치를 작동을 해보면은 지금 0이니까 이걸 한 중간 단계로 해볼게요. 중간 단계로 해보겠습니다. 최대 세기가 5인데 지금 중간 3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17W 정도 먹고 있고요. 최대로 한번 해볼게요. 최대로 올리면은 24, 23, 24. 이게 12V짜리여서 저도 파워뱅크 말고도 그냥 일반 6만짜리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파워뱅크가 있으면은 시간으로는 4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노지에서 동계 때는 꼭 필요할 것 같긴 해요. 12V 온열 매트 테스트 해봤고요. 근데 이것도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괜찮아요. 침낭 안에다 놓고 자면은 냉장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투어 KP25 냉장고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60에서 70W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미 조금 전기를 돌려놔가지고 안에가 시원해서 이게 지금 컴프레셔가 동작을 해야 이게 전기를 먹을 텐데 동작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AC 모드 바꿔준 다음에 98% 남은 상태에서 전원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5도로 표시되어 있고 작동하네요. 다행히 컴프레셔가 작동합니다. 이게 설정 온도로 떨어지면은 전기를 굉장히 적게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60W, 61, 58, 60W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 파워뱅크로는 완충을 했을 때 대략 16, 17시간 정도를 이 파워뱅크 하나로 캠핑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는 보통 600W 이하의 전력 사용을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커피포트라든지 또는 전자레인지처럼 소비 전력이 600W를 넘는 제품들을 간혹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KM 그랜드 파워뱅크는 최대 1300W까지 출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쓰기 힘든 전자제품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지 캠핑에서도 좋지만 캠핑장에서도 캠핑장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충전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거기에 별도 구매인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면은 시간당 최대 200W로 충전이 되니까 노지에서는 태양광 패널로 충전하면서 좀 더 많은 용량으로 파워뱅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패널은 접었을 때 647, 540, 76, 무게는 대략 8.8kg이고 펼쳤을 때 2379, 540, 35입니다. 지금 현재 88% 남아있고요. 200W짜리 태양광 패널로 충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올 때 이 태양이 들어오는 방향과 태양빛을 받는 이 패널 바닥면이 90도가 최대한 되게끔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태양빛이 아우 눈부셔. 이 각도 조절도 두 가지 타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한 80도, 70도, 80도랑 거의 한 45도 정도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 태양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최대 200W까지는 충전이 가능하고 보통 100에서 150W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침 9시거든요. 아침 9시에 떠있는 해 기준으로 패널을 설치했더니 119, 118, 120 정도의 양으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3인 가족의 경우 KM 그랜드 파워뱅크에 1075W의 용량으로 냉장고 한 대, 전기장판, 휴대폰이나 서큘레이터, 랜턴 등을 충전해서 사용하면 1박 2일 캠핑 정도엔 무난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싸리 캠핑 구독자 인싸님들을 위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맘 같아선 파워뱅크를 시원하게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대신 KM 그랜드에서 감사하게도 블로우 제품 KMG B6000 무선 송풍기 한 세트를 지원해 주셨고 제가 따로 1000mAh짜리 보조 배터리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응모 방법은 공개 구독하신 인싸님들에 한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구독자님들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공개로 구독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만 이번에 잠깐 공개 구독으로 돌려주시고 이벤트에 응모 부탁드립니다.
암튼 공개 구독자 인싸님들 중 댓글에 KM 그랜드 파워뱅크를 포함한 댓글을 적어주시고 추첨을 통해 총 3분에게 이벤트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기간은 7월 16일 화요일까지이며 당첨된 분들께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연락 후 이틀까지 답메일이 없으시면 다른 분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고 감사한 우리 인싸님들을 위해 제가 좀 더 이벤트를 많이 할 수 있게 빨리 여러분들 엄마, 아빠, 친구, 처제, 삼촌, 매형, 이모, 고모, 조카 죄송합니다. 아무튼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다 보니 조금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바람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손잡이죠. 손잡이인데 들고 다니기는 너무 편해요. 들고 다니기는 너무 편한데 이게 접이식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새 그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의 파워뱅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트렁크나 차량 내부에 적재할 때 좀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컬러입니다. 컬러가 지금은 이 연한 카키 색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쁩니다. 저는 이제 카키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카키 테이블 위에다가도 얹혀도 카키 투톤으로 예쁘게 떨어지는 것도 좀 있어서 저는 괜찮지만 앞으로 다양한 컬러의 제품들이 같이 좀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속 충전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진짜 급할 때는 고속 충전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제품들은 한두 시간 안에 고속 충전으로 완충이 되는 그런 제품도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장단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충전도 가능을 하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급속으로 충전하면 우리가 핸드폰도 보시면은 초반에 급속 충전하다가 나중에 배터리 보호를 해서 이렇게 완충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조사 쪽에다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저속이나 평균 속도로 충전을 하는 게 배터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가 부하를 많이 받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수명도 조금 더 수명이 빨리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만 이제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면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저와 같은 캠린이 또는 파워뱅크 입문 초보자들을 위해서 KM 그랜드 파워뱅크를 가지고 파워뱅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활용 방법 예시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KM 그랜드 파워뱅크의 결론은 불필요한 옵션들 다 빼내고 파워뱅크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한 제품, 그리고 1박 2일 캠핑할 때 적합한 1075W의 용량의 80만원의 찐 가성비 파워뱅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